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최화인입니다. 이슈와 뉴스의 숨은 의미들을 탈탈 털어보는 코인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매시파이의 백훈종 대표님 모시고 들썩이는 테마성 코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 미국 증시에서 골판제사의 주가가 30배 이상 오르는 이유 있었는데요. 그 배경에 코인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맥락인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골판지 회사의 이름은 에잇코 홀딩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회사인데 월요일 장 열리자마자 3,000% 반등하고 5,000%까지 장중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떨어졌는데요. 월드코인이라고 하는 알트코인을 이제 전략적으로 매수한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월드코인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코인이라서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챗GPT를 만든 샘 올트먼이 이 원 오브 더 코파운더로 참여를 한 회사가 만든 보편적 기본소득, 그래서 월드코인, 이 굉장히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히트를 쳤었죠. 그래서 월드코인을 이제부터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서 매수한다 이래가지고 주가가 반응해서 올라간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회사가 결국은 이제 월드코인을 자신의 트레저리에 편입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제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월드코인이 어떤 프로젝트인지 좀 주요한 특징들, 핵심 개념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공덕에서 프론트원이라는 건물에서 그 사무실에 입주해 있어가지고 한 1년, 2년 정도 거기에 입주해 있었는데 그 밑에 라운지 X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 라운지 X에 이제 오브스라고 하는 홍채를 인식하는 기계가 설치돼 가지고 한동안 거기에서 월드코인 이 발행이 되는 장소가 이제 되었었는데요. 월드코인 하면은 오브스, 오브스는 월드코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월드코인이라는 코인이 발행되는 방법 자체가 사용자가 오브스라고 하는 기계에다가 자신의 홍채를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대가로 저한테 소정의 월드코인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월드코인을 받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월드코인을 받을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그 지갑 앱을 설치를 하고 거기를 통해서만 이렇게 주어졌죠. 그리고 홍채 인식을 한번 하면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소정의 월드코인이 주어지는 에어드랍 되는 거죠. 예, 그런 프로젝트고요. 근데 이제 제가 당시 이제 프론트원이라는 건물에서 일할 때 라운지 X 카페에서 오브스에다 홍채를 인식하기 위해 줄을 서시는 분들을 보니까 대부분 연령대가 높으신 노인분들이 많았어요. 이게 너무 특이한 현상이잖아요. 왜 노인분들은 월드코인을 받으려고 할까? 보니까 한 5명, 6명씩 그룹을 지어가지고 오시는데 그분들을 동행해서 이렇게 리딩해서 데려오시는 젊은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해외에서는 이 월드코인을 받기 위해서 오브스의 홍채를 인식할 때 이 사람들을 쭉 모아가지고 홍채를 인식하게 한 다음에 월드코인을 받게 하고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을 수수료로 떼가는 그런 브로커 사업이 성행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우리나라에도 당시에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공짜 돈을 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노인분들을 이렇게 모셔온 그런 케이스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드코인이 우리나라에서 한때 이제 굉장히 핫했고 그런 식으로 오브스가 많이 서울 전역에 설치가 되었었고 지금도 아마 꽤 많은 지역에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내 홍채를 거기 인식하면은 월드코인이 주어지는 그런 형태다. 근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근데 지금은 90% 이상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아직 크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채라는 게 굉장히 많은 생체 정보가 담겨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것들을 수집한다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월드코인의 비즈니스 모델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용자가 홍채를 그 오브스에다 인식해서 저장을 해놓으면 나중에 AI 시대가 도래했을 때 이제 인간과 AI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내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거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오브스에 저장해 놓은 그 홍채 정보를 기반으로 월드 아이디라는 게 발급이 된대요. 그래서 월드 아이디를 내가 가지고 이제 광범위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인터넷을 쓸 때 디지털 세상에서 내가 신원을 증명해야만 할 때 AI와 나의 구분이 모호해지니까 이제 신분증을 뭐 업로드하는 거나 아니면 이런 걸로는 내가 인간이라는 걸 증명하는 데 좀 한계가 있고 또 얼굴 인증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한계가 있을 거니까 왜냐면 AI 기술이 너무 발전하면 모든 것들이 다 클론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세상이 올 테니까 월드 아이디라는 걸 받아놓고 나중에 그거를 쓰면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아마 이제 월드 아이디를 쓸 때 뭔가 WLD, 월드 코인 토큰을 가지고 결제가 발생할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월드코인 프로젝트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겠죠. 월드코인이 만약에 그렇게 쭉 뭐 목표는 전 세계 80억 인구가 다 이게 필요해질 거다라는 거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월드코인을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되면은 그들이 이제 월드코인을 가지고 뭐 결제도 할 거고 송금도 할 거고 이럴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는 게 있겠죠. 월드코인 자체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도 있겠고 뭐 월드코인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더리움이나 뭐 다른 데서 월드코인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어쨌든 화폐 신용리지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발행 주체가 계속해서 화폐 주조 차익을 먹으면서 수익을 거두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전 세계 모든 80억 인구가 다 이거를 쓰게 될 거라는 원대한 계획이고 그 계획 아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이제 홍채 정보를 수집한다. 예, 이런 관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익 창출에 대한 부분 이제 기대는 당연히 이제 뭐 월드코인의 창대한 계획이 있는데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아니면 감시 사회에 대한 우려도 큰데 이 부분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월드코인이 우리나라에서 2023년에 등장해서 빗썸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빗썸이 한 전 세계 월드코인 거래량이 20% 정도 차지할 정도로 거의 탑 거래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월드코인이 인기를 많이 끈 게 우리나라가요. 사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혹시 이름 뭐예요? 나이 몇 살이에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이러면은 의심 안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인식이 지금 우리나라 인식이고요. 해외에 나가면 미국, 유럽, 일본, 뭐 다른 선진국 다 마찬가지인데 이름이 뭐예요? 그걸 왜 물어봐요? 나이 몇 살이에요? 그걸 왜 물어봐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당신이 뭔데? 이게 기본적인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어떤 인식이 낮다 보니까 이 홍채를 인식해야만 월드코인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월드코인의 비즈니스 모델 이게 가장 잘 통한 국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만 월드코인이 많이 퍼진 건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나이지리아, 케냐, 필리핀 이런 개발도상국들에서 월드코인들의 유저 수가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지난 2년 동안. 그런 나라들이야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원래 별로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까지 거기에 포함됐다는 게 조금 안타깝죠,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근데 개인정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KT나 SKT 뭐 개인정보 탈취당했다, 해킹당했다 이런 거 뉴스 나올 때마다 많이 불안해 하시죠? 이제 좀 인식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소액 결제가 나 허락 안 했는데 무단으로 막 결제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야 조금 중요하구나 굉장히 이런 인식이 돌아오는 것 같은데 아직 대다수의 특히 시니어 그 어르신 분들은 뭐 홍채 하나 인식한다고 뭐 어떤 일이 있겠어 그냥 이 정도로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면은 당시 2023년 시가로는 월드코인을 제가 몇 개 줬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월드코인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받고 싶으셔가지고 그 홍채를 거기 오브스에다 인식을 한 거죠. 물론 이 TBH라고 하죠. 월드코인을 만든 회사 이름이 베를린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월드코인 그러니까 오브스의 홍채 정보가 인식이 되면 그게 거기에 이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암호화돼 가지고 그냥 각인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필요할 때 내가 월드 아이디를 발급받았으니까 이거를 딱 매칭해 가지고 사람이라는 것만 인증하는 용도로 쓰이지 이 개인 정보가 여기에 저장돼 있다가 뭐 어디 다른 데로 팔린다거나 뭐 아니면 그게 해킹당하면 누군가가 탈취할 수 있다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루폴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오브스가 한번 해킹당한 사태가 있었거든요. 거기 월드 아이디가 그러면 홍채 하나를 인식하면 하나만 이렇게 매칭돼서 발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당 하나씩만 발급돼야 되는데 하나의 홍채에 여러 개의 월드 아이디가 발급된 정황이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소프트웨어에 그 결함이 있다는 게 거기서 드러난 거고 여러 명을 동원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홍채 인식을 하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발급받는 월드 아이디를 한 사람이 싹 모아다가 발급받은 월드코인도 상당 부분 이제 가져가는 이런 브로커리지 사업이 성행을 하지는 않나. 결국 이제 1인 1 월드 아이디 매칭이라고 하는 목표가 잘 지금 실현되지 않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80억 인구를 대상으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인가? 당연히 이제 의심이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10불 넘게 올라갔던 가격이 지금은 1불 밑으로 내려간 거고 잘 되지 않고 있는 중이에요. 이 모순, 개인 정보를 반드시 얻어야만 서비스가
앞으로 커질 거라고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는 규제의 기준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중이라서 이 모순이거든요. 이거를 월드코인이 타파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가격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국내에서도 월드코인 판매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아직 좀 부족한 것도 그 판매의 한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고 실제로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아직은 발견되고 있어서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캐나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도 월드코인 사용을 중단하거나 규제를 하고 있는데 각국 정부의 이런 반응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각 국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다 지침과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보통신 관련된 법안, 그걸 규제를 준수를 해야만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때 이제 어떤 정보를 고객들로부터 우리가 수취를 하는지, 어떻게 그거를 보관하는지, 이게 만약에 탈취됐을 시에 어떤 컨틴전시 플랜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라는 것에다가 다 써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변경될 때마다 이메일을 통해서 또는 문자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다 고지하고 이게 현재 사업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무슨 사업을 하시든 다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GDPR이라고 하는 유럽 전체를 통틀어서 이 통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이 있죠. 미국도 캘리포니아가 쓰는 거 따로, 뭐 뉴욕주가 쓰는 거 따로 다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 방침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강화되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결국 내가 어떤 정보를 여기에다 딱 올리는 순간 영원히 거기 남고요. 그 다음에 무한대로 카피되어서 복제되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개인정보를 수취하는 그 사업자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 사람의 개인정보는 계속해서 영원히 전 세계를 뱅글뱅글 돌면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랬을 때 굉장히 큰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야, 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더 세게 규제해, 더 강화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케냐든 뭐 그게 캐나다든 우리나라든 전 세계 정부들이 그래서 월드코인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홍채라는 정보는 굉장히 정말 한 사람의 고유 정보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지켜지냐, 만약에 오브스에 들어가서 암호화된다면 이게 그러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저장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이 클리어한 뭐라 그럴까, 규제 당국을 납득시킬 만한 클리어한 설명이 없는 거거든요. 현재 규제 가이드라인에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키라고 하면은 월드코인은 그럼 우리 사업 못한다. 월드코인은 이제 계속 하겠다. 근데 이제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14억 원 과징금을 맞았었어요. 그래서 벌금 냈고 또 영국 같은 경우에도 불법이라고 하면서 아예 그냥 못하게 했고요. 여러 선진국들에서 아예 불법이라고 하면서 못하게 하는 경우가 생기고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방침들이 아직 약하다 보니까 아직 월드코인들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에서도 일부에서는 이거 개인정보 침해다. 문제된다 이러면서 이제 못하게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드코인에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담과 허들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국에서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있기 때문에 월드코인의 판매가 금지된 나라들이 좀 많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또 월드코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보편 기본소득 이제 실험이라는 걸 좀 내세웠잖아요. 이게 뭐 정말 샘 알트만의 계획에서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프로젝트 컨셉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샘 올트만의 여러 인터뷰를 쭉 보면서 이렇게 한번 판단해 봤을 때는 이분은 진짜로 UBI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Universal Basic Income, 기본소득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AI 세상이 도래하면 점점 인간의 어떤 노동이나 아니면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어떤 일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불필요해질 거라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리고 일할 곳이 없어지니까 이제 노동소득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데 그럼 이럴 때 우리 전 인류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느냐라는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나온 자기만의 해답이 그 UBI죠. Universal Basic Income. 그래서 월드 코인을 이제 이 월드 아이디를 발급받은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배급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월드 코인을 뭐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이거를 팔아서 현금화 해가지고 쓸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이분의 더 큰 원대한 계획은 월드코인 자체가 그냥 전 세계인들이 쓰는 어떤 기축통화가 되는 거 이거를 바라는 건데요. 일단 저는 UBI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불가능하고 그런 아이디어는 실현될 수 없다. 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허황된 약속에 불과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실현될 수도 없습니다. 설령 AI가 그렇게 전 세계의 모든 노동력들의 가치가 불필요하게 만들고 우리 인류는 이제부터 어떻게 돈을 벌고 살아야 되나를 다 모르는 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월드코인이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뭔가 그때가 되면은 정말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월드코인이 아니라 샘 올트먼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뭐 UN 기구 같은, 예를 들어 컨소시엄이 맺어져서 정말 우리 심각하다,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불 건데, 그 주인공이 월드코인이 되는 거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업이잖아요, 사실상. 어쨌든 영리 기업이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있어야만 확장되는 구조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돈을 벌어야만 하기 때문에, 또는 코인 가격을 띄워야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리 활동을 하다 발생하는 위선적인 그런 결정들이, 의사결정들이 있을 건데, 이게 정말 인류 보편적인 그런 기본소득으로 그 원대한 계획으로 갈 수 있을 거냐. 그렇게 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벌써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건 너무 시기상조고요. UBI는 이제 일견 옛날에 실패했던 공산주의 실험이랑 비슷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던 그 공산주의 사상과 사실상 되게 결부되는 부분이 많아요. 불가능한 사실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되게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래서 샘 올트먼의 생각은 알겠으나 불가능한 미션을 스스로 정해놓고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월드코인은 앞으로도 저는 가격 흐름이 그래서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일단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월드코인의 어떤 그 이상은 좋으나 실현되기까지는 조금 불투명하다, 그리고 좀 어둡게 본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월드코인의 가격 역시 요새 조금 최근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합류를 하면서 가격이 좀 오르고 있잖아요. 이게 다시 이제 투심이 좀 살아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그 골판지 회사 에잇코 홀딩스라는 곳의 의장인가로 취임하면서 골판지 회사 에잇코 홀딩스의 주가가 이제 폭등을 한 아주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죠.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이더리움을 가지고 비트마인이라는 회사가 톱니를 이용해서 똑같은 전략을 해서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략을 그대로 모방을 한 겁니다. 그 성공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 거죠. 똑같잖아요. 에잇코라고 하는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가 이 월드코인이라는 코인을 잡아가지고 매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와 동시에 댄 아이브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월가의 리서치 애널리스트를, 이분이 이제 또 월드코인에 대해서 최근에 좋은 의견을 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 소식이 이제 지난 주말에 나왔고, 그 다음에 월요일 장 열리자마자 바로 주가가 폭등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면서 주가가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한때 45불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지금은 아마 10불대로 떨어졌을 겁니다. 일종의 작전이죠. 작전입니다. 누가 봐도 작전이고요. 아마 미리 1불 때, 그 주말에 뉴스 나오기 전에 지난주나 뭐 지지난주에 1불 때 가격에 그 주식을 엄청 매입한 주체가 있을 거고, 그 주체가 이제 주말 지나고 월요일 돼서 가격 오르자마자 팔고 나오면서 가격이 쭉 밀리는 그런 지금 상태거든요. 그 댄 아이브스라는, 그러면은 그 유명한 리서치 애널리스트, 사실 테크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중에서는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스타거든요. 이분은 그러면 왜 이런 데 발을 담궜냐. 이분은 당연히 뭔가를 받겠죠. 이사회 의장으로 들어가면서 주식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액 연봉을 계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고, 이분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딜입니다. 톰 리도 마찬가지고요. 톰 리도 이사회 의장으로 비트마인에 들어가서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난 금액을, 주식이든 현금이든 약속을 받았을 거고요. 게다가 이제 두 분 다 어쨌든 월가의 기라성 같은 인플루언서이자 투자자들 아닙니까? 이분들은 펀드 매니저의 생리를 따르죠. 펀드 매니저들은 어떤 거에 투자할 때 장기적으로 보지 않아요. 되게 단기적으로 갇혀 있고, 그 단기적인 시각은 보통 연말 또는 뭐 코인이기 때문에 연말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번 사이클 종료 시점으로 딱 맞춰져 있는 겁니다. 모든 펀드 매니저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이제 증권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표는 올해 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로 내가 얼마를 받을까예요. 근데 그거는 다 이제 오늘 내가 어떤 거에 투자하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고, 이 펀드 매니저들은 결국 매일매일 수익률이 어떤 선생님한테 이렇게 시험지 제출하는 학생처럼 성과를 계속 평가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면밀하게 결정해서 투자를 했겠죠. 근데 딱 봤을 때 코인 시장, 자, 암호화폐, 이번 암호화폐 사이클의 주도주는 뭐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혼자 올라가다가 이제 좀 정체가 오니까
저평가된 알트코인들이 조금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의 이제 뭐 법제화도 이제 계속 가속화되고 ETF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더리움, 리플, 뭐 솔라나 이런 대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트레저리 전략이라는 게 또 하나의 핫한 트렌드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이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데 여러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더리움이 없네. 이더리움이 없으니까 한번 톰리가 거기에다 발을 담근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그동안 또 많이 저평가되게 계속 내려가기만 하기도 했고 트레저리 전략이 딱 붙으니까 갑자기 가격이 붐하고 주가도 오르는 걸 보고 이제 그럼 제3 재산은 뭐냐 이런 의견이 관심사가 월가에서 쫙 퍼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월드코인은 이제 지난 주말에 나온 얘기인데 그 전에는 도지코인 트레저리 전략이 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솔라나 트레저리 전략도 그 전에 이미 나왔었고 계속 이렇게 트레저리 전략이란 테마 안에서 순환매가 쫙 돌고 있는 중입니다. 그 관점에서 이제 이어지는 거라고 보셔야 되고 이 이더리움부터 시작한 트레저리 전략은 결국 월가의 연말 보너스 잔치다. 출구 전략이다. 엑시트 스트래티지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이번에 월드코인 그 골판지 회사 에이코홀딩스 주가 흐름 보면은 정확히 그게 또 드러났죠. 크게 오르고 바로 떨어지는 거 보면은 이거는 내부자들이 먼저 한번 크게 샀다가 털고 나가는 거구나. 다시 반등할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또 하나의 작전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너무 이런데 관심 가지고 귀 기울이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내부자가 아니라면 이런데 잘못 발 담궜다가 고점에 물려서 오랫동안 물려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월드코인은 자체 성장 가능성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기보다는 뭐 이제 샘 알트만이라든가 댄 아이브스 같은 유명인들이 와서 셀럽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샘 올트먼이 오픈 AI, 챗GPT의 CEO잖아요. 근데 그 월간 활성 사용자 수 증가 속도라든지 매출 증가라든지 유료 구독자 수 증가라든지 모든 게 다 지금 월등하게 크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너무 많이 필요해졌다. 우리 연산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데이터 센터도 모자라고 전력도 모자라니까 아예 그쪽 사업으로 나가겠다고 막 발표를 하고 이러고 있어요. 확실하게 성장성이 예상되는 하나의 큰 그 주축 사업 모델이 있는 와중에 월드코인이 지금 관심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샘 올트먼이라고 하는 그 가교 하나 때문에. 나중에 그러면은 뭐 챗GPT에 이 월드코인을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여기서 이걸로 결제하게 한다거나 뭐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그걸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보고요. 아마 그렇게 됐을 때는 이미 또 그 뉴스가 발표되기 전에 월드코인이 한번 신나게 오르고 가격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제 뉴스가 나오기 전에 너무 미리 이렇게 장기 투자를 목표로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시기상조고 굉장히 위험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보편적 기본소득 여기에 만약에 목표가 있다면 실현될 수 없는 목표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코인에 또 장기 투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댄 아이브스라는 분을 내세웠으니까 뭐 이분의 어떤 유명세로 한동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일반인으로서 정확히 고점과 저점 맞추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적어도 톰리가 의장으로 들어간 비트마인이라는 회사의 주식도 너무 변동성이 커가지고 물려 계신 분들이 지금 많을 텐데 골판지 회사 에이코 홀딩스는 그보다 변동성이 앞으로 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저점인가? 지금 저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새에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너무 내가 이길 수 없는 게임, 월가와의 게임을 벌이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러티브와 어떤 이 맨파워로 급등세에 오르는 이제 이런 테마 코인들이 기존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나 아니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이제 메이저 코인들에도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어떤 영향들이 올까요? 뭐 일단은 순환매가 돌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나 아니면은 그런 밈코인이 아닌 알트코인들에도 상승세가 같이 불붙으면서 찾아오는 효과는 있겠죠. 이거는 2021년이든 2017년이든 2013년이든 이 비트코인 상승기 사이클이 오면 항상 동일하게 반복됐던 일이거든요. 즉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면 이제 정체기가 와요. 한번 상승장이 끝나기 전에 정체기가 오고 지금이 딱 비트코인이 그런 시기잖아요. 12만 4천 불 몇 달 전에 찍고 지금 아직 11만 5천 불이니까 계속 횡보 및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 자금이 어딘가로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환매가 도는데 이때 순환매가 들어가는 각 암호화폐 시장의 영역이 매 사이클마다 그냥 종류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2020년, 2021년에는 메타버스, NFT, 디파이 이런 것들이었고 뭐 이 중에서 디파이 같은 거는 여전히 똑같이 견조하게 그 메타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고 2017년에는 ICO가 있었고
알트코인들이 대량 발행되는 그런 메타가 있었고, 자,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 메타가 하나 있죠. 그리고 트레저리 전략 메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한때 유행했었던 솔라나 기반 밈코인 트렌드가 한 번 있었죠. 한 요 정도 선인 것 같아요. 디파이도 있지만 약간 좀 많이 죽은 느낌이고. 근데 이런 메타 안에서 결국 상승할 수 있는 재료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나 이제 이더리움은 스테이블 코인 수혜, 뭐 리플은 미국 법제화 수혜,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밈코인 수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디파이 수혜. 그다음에 이제 트레저리 전략이 이제 이더리움이나 또 리플이나 솔라나 이런 것도 똑같이 들어오는 거고, 이런 순환매가 돌다 보면 이제 결국 사람들이 포모에 빠지거든요. 막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이코 홀딩스라고 하는 골판지 회사도 주가가 40배 올랐대. 이런 거 보면은 와, 부자 되는 사람들은 따로 있구나. 저런 거 투자하면 부자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에 사실 관심 없었던 사람들도 아, 나도 한번 그러면은 뭐라도 하나 사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결국 비이성이 계속해서 이제 쌓이고 쌓이다가 거품이 이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뭐 하나 트리거가 딱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 기준금리 인하 딱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쫙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이고 뭐 솔라나고 리플이고 할 거 없이 다 같이 오르는 그런 장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약간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결국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재료로 이 알트코인들의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는 게 거의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의 저는 확실하게 비트코인 다시 한번 주도하면서 크게 상승장이 찾아오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고요. 그럴 때 이제 거품이 막 쌓일 거고요. 그러다가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이나 아마 알트코인들이 가격이 먼저 떨어질 거예요. 먼저 떨어지고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한동안 버티다가 떨어질 텐데, 그러면서 이제 윈터가 다시 찾아오는 그런 상승과 하락의 이 사이클 패턴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월드코인 같은 테마성 코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뭐 주의할 점 같은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월드코인 오늘 되게 많이 얘기 나눴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일단 홍채를 인식한다는 그 개인정보를 내가 어딘가에 넘기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반발이 있어야 돼요. 개인정보를 지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선진국들에서는 이런 개인정보 처리 방침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월드코인이라고 하는 걸 받기 위해서 홍채를 어딘가에다가 인식하고 사기업에 내 개인정보를 넘기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 보편적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를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거를 목표로 세웠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도 그만큼 낮은 사업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월드코인에 함부로 투자하는 게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댄 아이브스라고 하는 월가의 유명 투자자를 셀러브리티로 내세워서 그 에이트코홀딩스라는 회사의 의장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이제 톰 리가 했던 비트마인을 활용해서 했던 전략과 똑같이 월드코인을 사면서 지금 주가 부양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월드코인 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가는 이미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느려요. 언론도 이렇게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만 커버할 수밖에 없고, 일반 투자자들도 언제나 내부자들보다 정보 취득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부자가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면, 내부자들이 없고 중립적이고 투명하고 그냥 그 자체가 하나의 원자재 같은 거,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게 좋죠. 당장 금 같은 게 요즘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제 믿을 거 아무것도 없다. 금이 제일 믿을만하다. 이러면서 금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만 40%막 오른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도 사실 같은 성향을 지녔죠. 같은 성질을 지녔고, 똑같이 중립적이고 탈중앙적이고 투명하고 내부자 없고 발행 주체 없고 마음대로 발행량이 늘어날 수도 없고 희소하고, 자, 금과 똑같은 특성을 지녔는데 디지털이라 더 좋고, 그 다음에 아직 저평가 받고 있어요. 금은 16조 달러까지 지금 시가총액이 올라갔는데 비트코인은 아직도 2.5조 달러짜리밖에 안 돼요.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너무 일확천금을 노리고 알트코인이나 그런 테마성 그 알트코인들에 투자하지 말고 비트코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훨씬 좋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그걸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테마코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 때문에 조금 더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특히 비트코인 같이 안정적인 형태가 조금 더 장기 지속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스매시파이 백훈종 대표님 모시고 월드코인의 가격 현황과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